일단 1억부터 모으세요. 모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투자 관련 이야기를 다루며 약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스레드에선 개인 투자자 최초로 국내 최대 증권사와 협업하여 미래에셋 VIP분들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자산제곱입니다. 우리가 재테크 유튜브, 책, 강연, 어딜 가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억부터 모으라고, 그때부터 달라진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억 이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1억을 모으는 법은 넘쳐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어렸을 적 비교적 이른 나이에 혼자 힘으로 빠르게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금방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만의 기준이 없었거든요. 저만의 계획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는 누군가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더 빠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건을 딱 하나로 통일합니다. 시드 1억만 갖고 비교할 거예요. 순수하게 전략의 차이만 보는 겁니다. 같은 1억, 전략에 따라 10년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이 차이가 크거든요. 현재 시드는 상관없습니다.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으로 2천만원을 만들지 못하면 1억으로 2억도 못 만듭니다. 시드가 많든 적든 소액으로 이 과정을 연습해보면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그냥 묻어두는 방법, 두 번째는 저점 집중 매수, 세 번째는 착한 레버리지의 활용, 네 번째는 개별주 알파를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이 전략들이 작동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지금 당장 나스닥 ETF인 QQQ를 사서 10년간 방치하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8%입니다. 1억을 넣으면 단순 계산으로 10년 후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하죠? 그런데 이 전략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언제 타느냐가 목적지를 바꿉니다. 같은 고속도로라도 어느 정류장에서 타느냐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QQQ인데 2021년 11월 고점에서 탄 사람과 2022년 10월 저점에서 탄 사람의 현재 수익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1년 11월 고점에 진입했다면 현재 약 45% 수익이고 2022년 10월 저점에 진입했다면 현재 약 130%입니다. 똑같이 그냥 묻어두는 방식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 100만원씩 분할 매수? 아니면 폭락하는 시기를 기다려서? 둘 다 아닙니다. 100만원씩 100번 나눠서 사면 그동안 현금이 아깝습니다. 1000만원씩 10번 나눠서 사면 고점에서만 사고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못하죠.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지인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조바심에 따라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물립니다. 팔기도 애매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걸 살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회비용이 쌓이니 손해죠.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할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함정은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반가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역사상 주요 하락 구간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대부분 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나스닥 마이너스 34%, 그리고 5개월 만에 전고점 회복, 1년 후 100% 수익, 2022년 나스닥 마이너스 33%, 그리고 1년 후 플러스 54%.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하락은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실은 반대였죠. 2020년 3월 저점 직후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싸졌을 때 가장 많이 팔게 됐어요. 아니면 본전이 오고 조금 수익을 보고 팔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공포에 팔 수밖에 없었겠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두 번째 전략 B입니다. 그러면 전략 A는 쓸모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A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기본 전략입니다. 복잡한 판단이 필요 없고 시간이 없는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에겐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긴 마이너스 구간을 버텨야 하고 눈에 띄는 수익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차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이 첫 번째 A 전략의 근거를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투자인데 수익률이 달라지죠. 제가 다시 처음 1억을 모았던 때로 돌아간다면 전략 A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마트에서도 비교해서 싼 제품을 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반대로 행동합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세일할 때 무서워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만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준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 구간들은 역사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근거를 찾아두면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되죠.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점을 잡는다는 건 차트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은 사기입니다. 차트가 후행지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차트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차트는 쓸모없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는 타이밍을 정교화하는 도구입니다. 확률이 판단에 유리한 구간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기적인 도구는 흔치 않아요. 무조건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이 구간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이 구간은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날씨 앱과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우산을 챙길지 말지 판단하는 데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차트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매매 기록이 압축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쓰지 않는 건 오히려 손해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하나의 도구로 씁니다. 다만 차트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거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차트로는 해석되지 않는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유동성의 양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죠. 지금 유동성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TGA 잔고입니다. 이 잔고가 줄어들면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차트만 보는 사람은 유동성의 양과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차트, 다른 결론. 이게 차이죠. 그런데 영어로 된 자료를 하나하나 찾기 귀찮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에 무료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간단한 설명까지 있어요. 물론 광고도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앞으로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책, 지정학, 모멘텀 지표들도 프로젝트 방에서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근거들이 겹칠 때 비중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차트가 저점 구간을 가리키고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이고 정책이 완화적이고 지정학 이벤트가 심리적 충격에 그치면서 모멘텀이 강한 섹터가 있다면 이 5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가장 강하게 들어갑니다. 반드시 5가지가 모두 충족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씩 겹칠수록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것과 5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확신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죠. 왜 이 전략이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같은 지수, 같은 기간 동안 투자해도 평균 단가에 따라 최종 수익률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복리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커지죠. 운이 아닙니다. 따졌을 때 사는 구조 자체가 수익을 만듭니다. 그 싸다는 판단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금을 그냥 놀릴 필요는 없습니다. 파킹 통장, 단기채 ETF, CMA를 활용하면 조금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진짜 1억을 불리는 구조입니다. 평상시엔 들고 있습니다. 복리가 쌓입니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스템에서는 그 순간이 신호입니다. 이번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도 기존 구독자분들은 과열 신호를 함께 읽고 현금을 준비했죠. 그럼 지난 영상처럼 시나리오를 세우고 반등 구간을 체크해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점은 당연히 정확하게 못 잡는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 그만이니까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 때나 막 사서 하락 시 현금 비중이 없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죠. 그리고 진짜 공황의 신호가 발견되면 그 순간을 위해 아껴둔 현금을 씁니다. 실제로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아닙니다. 대신 출구 전략까지 미리 큰 그림을 그려두자는 것이죠. 여기서 다음 전략 C가 시작됩니다. 같은 1억인데 A보다 B 전략이 더 많이 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래에서 무게를 더 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B 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라고 과거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황 때 사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공황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황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공황 때 사자는 결론만 있고 기준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식, 공황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니 기다려야 한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반등 확률이 높은 구간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닥 1%를 더 잡으려다가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락 깊이와 회복 속도를 비교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55% 이상은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을 때입니다. 회복에 수년이 걸렸어요. 반면 마이너스 30에서 40% 수준은 경제 기초가 살아있었고 회복이 빠르고 강했습니다. 즉 경제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마이너스 30%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에서의 매도 타이밍은 그동안 제 자료들에서 공유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욕심을 내려둘 때를 인지할 수 있죠. 이제 말씀드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 착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도 대출이나 전세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레버리지는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켜지는 건 10년에 2-3번이에요. 희소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린 이격도 마이너스 25%, 고무줄이 최대로 당겨진 상태죠. 평균 회귀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빅스 35 이상, 공포가 극점에 달했을 때예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겠죠. 매도 압력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 이후 반등이 가장 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수당 30만 명 미만, 주가는 빠졌지만 경제 기초 체력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심리적 과매도라는 신호입니다. 레버리지를 무작정 권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부터 이해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아래에서 무게를 싣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략 B로 평소보다 더 사고 있었지만 현금이 부족하거나 시드가 작아서 절대 금액이 적거나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는 그 아래에서 무게를 싣는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공황 직후 반등은 빠르고 강합니다. 2020년 3월 저점 이후 3개월간 나스닥은 플러스 50% 이상, 2배 레버리지는 이 구간에서 약 100%가 됩니다. 이게 B에서 C로 전략을 유연하게 바꿨을 때 숫자가 크게 뛰는 이유입니다. 단 여기서 레버리지는 반드시 짧겠습니다. 횡보장이 길어지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원금이 깎입니다. 수익이 나면 미리 정해둔 규칙대로 익절하고 일반 ETF로 복귀합니다. 비중은 최대 15%, 목표 수익은 20에서 30%에서 익절,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놔야 돼요. 3배 레버리지는 처음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A, B, C 전략, 여기까지는 지수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는 시장의 평균입니다. 이제 개별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린 1억을 불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걸 더하면 숫자가 또 달라집니다. 지수를 포트폴리오 바닥에 깔았다면 그 위에 개별주로 층을 올립니다. 지수가 30% 오를 때 어떤 기업은 200%가 오르죠. 이건 운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료들에서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큰 흐름을 읽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략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차이가 큰 구간이기도 하고요. 같은 시장에서 누군가는 지수 수익률을 먹고 누군가는 2~3배를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내용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관련 단톡방, 리딩방 다녀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있다면 바람잡이일 확률이 높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의 기준 없이 남의 생각만 쫓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판단으로 들어간 자리는 남의 판단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아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5분만 검색해보면 나와요.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타이밍과 비중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매수 매도 기준은 정책, 지정학, 산업, 차트, 유동성, 모멘텀 등 몇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두 번째는 비중 기준, 확신이 클 때 얼마나 늘릴 건지, 현금 비중은 최소 얼마를 유지할 건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국 그때그때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총 자산을 우상향시키려면 명확한 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써보면서 틀리고 틀리면서 고치는 겁니다. 틀린 이유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진짜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없다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계열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한테 정답을 찾아도 사람마다 보는 시계열이 다릅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단기 조정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추세 전환이라고도 봅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간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1년을 보는 사람과 10년을 보는 사람은 같은 하락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본인의 시계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나는 몇 개월을 보고 있나? 아니면 몇 년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 이 버블의 끝을 보는 기준은 뭔가? 이게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방학 계획표는 열심히 세우면서 정작 소중한 돈과 시간이 걸린 투자에서는 대부분이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죠. 사람의 본능은 의지로,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43일치의 방대한 양의 무료 과제를 프로젝트 방에 만들어둔 이유입니다. 같은 1억, 전략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과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만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만들어지죠. 학교에서 선생님은 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교육과정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투자시장엔 모두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시장을 공부하고 성장하는 동료가 되고 싶어요. 대신 분명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 방향 위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계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다릅니다. 저는 그 올바른 방향을 찾는 과정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료를 올립니다.
금,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각 자산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떤 섹터가 강하고 약한지 제 자료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비서처럼 써주세요. 고정 댓글의 무료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재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큰 흐름들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써왔는지 더 깊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자료를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 번째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개별주에서 알파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댓글이 좋은 자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